따라 써보기만 하면 바로 느는 왕초보를 위한 블로그 글쓰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감 마케터 최은입니다. 자, 블로그를 시작을 해서 정말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굴뚝 같은데 글이 잘 안 써질 때가 있어요. 자, 막막한 글쓰기, 오늘 제가 알려드릴 블로그 글쓰기 공식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왕초보도 멋스러운 블로그 포스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영상의 후반부에는 직접 블로그에 글을 써가면서 공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블로그에 글을 직접 쓰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블로그 글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블로그의 글은 총 3가지 글의 구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홍보성 글. 바로 나를 홍보하거나 나의 제품과 기업, 서비스. 누가 봐도 읽었을 때 홍보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나는 홍보성 글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일상이나 생각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공감을 자아내는 글에 해당이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네이버 블로그가 가장 좋아하는 정보성 글. 바로 사람들에게 유용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정보성 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글을 먼저 쓰기 전에 이 3가지 목적 중에 어떤 목적에 해당되는 글인지 먼저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의 블로그 제목 안에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블로그 제목을 쓸지 이것들을 염두하는 게 블로그 글쓰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2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와 함께 직접 블로그에 글을 써가면서 블로그 글쓰기 공식을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제 직접 블로그에 글을 함께 써보도록 할게요. 자, 제 블로그 글쓰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스마트 에디터 창에 들어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글을 쓸 건지 앞서 얘기했던 3가지 항목 중에 세 번째에 해당되는 정보성 컨텐츠를 작성을 하려고 해요. 자, 예전에 읽었던 책의 서평, 리뷰 이런 것들 한번 컨텐츠로 이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목 부분에 책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책의 이름만으로는 조금 키워드가 적어서 자, 여기에 더 많은 키워드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파는 것이 인간이라는 책을 읽게 된 부분은 제가 예전에 독서 포럼을 운영을 하면서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주제와 맞는 한 5개의 사역을 선정을 해서 자, 시리즈로 읽었던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퍼스널 브랜딩과 관련된 책이고요. 그리고 독서 포럼에서 자, 이 책을 읽었죠. 자, 이렇게 제목을 작성을 하셔서 센터로 변경을 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글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글의 가장 처음은 저는 모든 콘텐츠가 브랜딩을 위한 그런 도구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 이 블로그가 누구의 블로그인지 그래서 인사를 하면서 공감 마케터 최은입니다 하고 저를 소개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조금 감성 충만한 부분이 좋을 것 같아서 스티커를 하나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고마워 디자이너 분의 스티커를 넣을 수도 있고요. 저는 주로 이 스티커를 사용을 하긴 했었어요. 자, 이렇게 인사하고 여기에 스티커로 감성적인 부분을 이제 표시하는데요. 스티커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의 프로필 사진이 있다면 사진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예전에 찍어놓은 사진 자, 이렇게 가져올 경우에 자, 이거는 근데 너무 크고 각이 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진을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사진 클릭하고 이쪽에 편집 버튼을 누르면 네이버 에디터가 제공하는 이미지 편집 툴이 있어요. 자, 왼쪽 보시면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자, 크기를 바꾸거나 자르거나 필터들. 자, 오늘 제가 쓸 거는 마스크라는 영역이에요. 바로 마스크의 도형을 선택을 하면 자, 이 동그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사진만 남게 되는 형태예요. 자, 그걸 마스크라고 하고요.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완료 버튼을 통해서 적용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스티커 대신에 여러분을 나타내는 프로필 사진이나 이런 요소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브랜딩이에요. 이 블로그의 주인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브랜드 컨셉, 여러분의 닉네임을 소개하는 부분을 첫 번째 넣고요. 자, 두 번째는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서론은 뭐냐면 지금 내가 쓰고자 하는 이 글을 왜 쓰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계기나 이유, 자, 이런 거에 해당이 돼요. 자, 저는 어떤 독서 포럼을 운영하면서 이 글을 썼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센터 정렬로 해서 이 글을 쓰게 된 이유, 오늘은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독서 포럼의 첫 번째 책, 파는 것이 인간이라는 책에서 가장 마음이 갔던 메시지들을 모아서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 글을 쓰는 이유에 해당이 돼요. 자, 이게 바로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는 본론에 들어가는데요. 본론은 뭐죠? 바로 이 책의 서평의 내용이죠. 자, 그런데 본론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책의 제목을 한 번 더 넣어줘요. 자, 그래서 여기다 책의 제목을 넣고요. 자, 제목이기 때문에 폰트 사이즈를 키우고 볼드체로 하고 또 마찬가지로 센터로 합니다. 사이즈를 조금 더 키우고요. 자, 그리고는 이 제목을 한 번 더 써주고 이 제목의 어떤 비주얼적인 요소로 이 제목을 좀 서포트하기 위해서 메인 이미지를 여기에 넣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찍은 사진이 있다면 이 사진 버튼을 클릭해서 해당 사진을 가져오셔도 되고요. 만약에 사진이 없다면 여기 글감에서 무료 사진에서 가져오셔도 돼요. 자, 그런데 얘는 지금 도서 서평에 해당되니까 제가 찍어 놓은 사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사진 추가 클릭을 해서 책 사진을 하나 선택해서 넣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하고 왜 이 글을 쓰는지 서론, 그리고 본론은 제목 한 번 더 넣어주시고요. 메인 이미지를 넣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 글의 구성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글의 서평을 어떻게 써면 좋을까? 구성을 생각을 하는데요. 자, 뭐든지 사람들은 3이라는 숫자를 가장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내용은 이 3단계가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의 서평을 3단계로 쓰려다 보니까 그러면 본 거, 깨달은 거, 적용할 거 본격적으로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자, 이게 바로 3단 구조의 그 중간 제목에 해당이 돼요. 자, 중간 제목은 글자의 크기를 키우고 이렇게 키우고 볼드체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인용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인용구 총 6가지 중에 이 중간 제목에 적당한 인용구가 이 두 번째와 이 네 번째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버티컬 라인으로 본 것. 자,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여기 들어가는 폰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볼드체로 바꾸고 폰트의 크기를 키우고 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요. 자, 앞서 인용구 또 하나 알려드렸죠? 자, 네 번째 해당되는 요것도 중간 제목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쓰입니다. 자, 요렇게 쓸지, 요렇게 쓸지, 요렇게 쓸지 여러분 결정하시면 되고요. 자, 저는 자, 이 첫 번째 방식으로 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자, 그러면 본 것을 이제 쓰는데요. 첫 번째 챕터에서 제가 본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챕터. 자, 여기서부터는 글이 좀 많아지죠. 우리가 중앙 정렬을 하는 부분은 자, 이 정도가 적당해요. 그런데 글의 양이 좀 많아질 경우는 중앙 정렬보다 왼쪽 정렬로 변경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내가 본 곳에 이 첫 번째 챕터에 해당되는 자, 그러면 중간 제목보다 조금 작지만 본문의 내용보다 조금 큰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첫 번째 챕터에서
내가 본 거를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을 해보니까 바로 요거였어요. 네, 빠졌네요. 타인을 움직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것도 모두 세일즈에 해당이 된다 라는 거가 이제 제가 책을 읽고 이제 본 것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책 안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네, 이 글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단에 특수 문자 열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여기서 많이 쓰는 기호들을 넣어서 해당 글을 강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본 것에 대한 부분. 자, 첫 번째 파트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이거였고,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자, 이거였고, 자, 각각의 중간 제목, 소제목, 자, 사이즈들을 비슷하게 해야겠죠? 자, 24. 그 밑에 해당되는 거는 19.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본 것 나열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깨달은 것. 자, 깨달은 거는 책의 내용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 여기는 좀 약간 나열식이었다면 깨달은 것은 그냥 서술식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왼쪽 정렬로 통일해서 내가 깨달은 내용에 대한 부분들 적고요. 그리고 적용할 것, 내 삶에 적용할 것들 또 마찬가지로 네, 좌측 정렬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중간 제목을 넣음으로 인해서 이 단락이 구분이 돼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왜 어떤 것이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3단 구조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텍스트만 나열하면 조금 지루한 경향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다른 사진들이 있다면 중간중간에 넣어주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자,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저는 하나의 사진뿐만 아니라 다양한 각도들로 이제 사진을 찍어 놨어요. 자, 그래서 본 것과 깨달은 것 사이에 사진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적용할 것 사이에 사진 하나 더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당 책에 대한 내용과 관련돼서 본 거, 깨달은 거, 적용할 거, 이렇게 본문의 내용에 넣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약간 마무리 부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독서 포럼, 퍼스널 브랜딩과 관련된 독서 포럼을 제가 진행을 하면서 하나의 책이 아니라 5권의 책을 연재로 읽는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독서 포럼에서 예전에 만들었던 이제 포스터가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로 포스터를 중앙 정렬을 하고요. 자, 그리고는 이 5권의 책에 대한 이제 리뷰들이 나올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해당 리뷰들을 실은 마지막에 더 많이 볼 수 있게끔. 자, 보통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은 글이라고 해가지고 이 글을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읽을 글들을 뒷부분에 넣어주는 게 좋으세요. 자, 그래서 함께 읽으면 좋은 글을 볼드체로 해서 조금 크기를 키우고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의 글들을 다 작성을 하신 다음에 여기 이제 링크 값을 넣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3단 구조로 본문을 넣었고요. 그리고 마무리는 이제 마무리는 이 글 같은 경우는 이제 적용할 글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대로 마무리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하나 빠진 부분이 도서 리뷰 같은 경우는 이 리뷰를 읽고 나서 목적하는 건 이 내용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책을 구매할 의향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구매 좌표까지 또는 추가적인 링크까지 제공해 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 하단에 우측 사이드 패널 보시면 글감이라고 있어요.
자, 글감의 두 번째 책이라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파는 것이 인간이다. 자, 책을 검색해서 중간에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센터 정렬로 책 페이지로 연결되는 부분까지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가요? 조금 사람들이 보기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 우리가 글을 쓰는 부분들은 실은 이 글과 관련된 유용한 컨텐츠를 사람들이 이제 소비하게끔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누가 이 글을 쓰느냐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그냥 스킵하고 가세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분들에게 여기 어떤 사람이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지 꼭 인사를 하는 부분, 그리고 제목에 분명히 여기 있긴 하지만 본문이 시작될 때 제목을 한 번 더 넣어주고 메인 이미지를 넣어줘서 명확하게 자, 이미지와 타이틀을 가지고 본문의 내용들이 시작할 수 있게끔 자,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블로그 글 쓰는 글 잘 쓰는 공식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지금 글을 쓰고 있는지 자신의 브랜드 컨셉, 자신을 소개하는 인사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나 계기, 바로 그게 서론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이제 본론이 시작이 되는데요. 본론에는 자, 글의 제목을 한 번 더 큰 볼드체로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메인 이미지를 넣으신 다음에 자, 본론을 이야기하는데 본론을 자, 계속 서술하는 것보다는 자, 이렇게 3단 구성으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것들 추천을 드리고요. 또 각각의 글들 사이사이에 관련 사진들을 넣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하시고 그다음에 함께 읽으면 좋은 글에 대한 링크들을 여기에 추가하는 자, 이런 형식으로 글의 틀을 가지고 블로그 글을 써 나가신다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고 여러분의 생각들을 정리하는데 상당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중요한 팁 알려드리면요. 이 스마트 스토어의 가장 또 새로운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쓴 글을 템플릿으로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5권의 책을 가지고 리뷰를 하기로 했는데 그 5권의 책의 리뷰를 쓸 때마다 계속 새로운 바탕으로 글을 쓴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제가 이런 포맷을 하나 정해 놨다고 하고 이 포맷을 다음에도 꺼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자, 시간이 좀 더 절약이 되겠죠? 바로 그 기능이 우측에 있는 템플릿에 해당이 됩니다. 자, 템플릿 세 번째 내 템플릿 클릭하신 다음에 자, 여기에 현재 글 추가라는 버튼이 있어요. 자, 이렇게 현재 글 추가를 누르면 지금 있는 글이 여기에 템플릿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저는 이 글을 발행을 한다고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또 새로운 글을 지금 두 번째 책을 가지고 리뷰를 작성한다고 했을 때, 자, 이제는 여기 본바탕에서 새로 쓰는 게 아니고요. 이전에 저장했던 템플릿을 가지고 옵니다. 내 템플릿, 최근에 저장한 템플릿 클릭하시면 자, 앞서 저장됐던 이 부분들이 다 보여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에 관련 사진들을 교체하면 돼요. 자, 사진을 클릭하고 교체라는 버튼을 통해서 사진을 바꾸고요. 또 제목을 여기서도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본 것도 중간 제목들을 바꾸시고 본문 내용들을 바꾸고 사진을 바꾸고 자, 이렇게 조금 더 편하게 자, 함께 읽으면 좋은 글은 매번 똑같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링크를 넣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블로그 글 쓰는 공식을 적용을 해서 자, 공식에 맞게끔 하나의 글을 완성하고 나면요. 해당 글의 이 양식을 템플릿으로 꼭 저장하셔가지고 다음번에 꼭 여러분의 블로그 글 쓰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끔 이 템플릿을 활용해서 글을 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블로그 글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으로 글쓰기 공식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자,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한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